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초완성반 6강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인성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부터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거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사회의 재성을 합으로 불러오는 사주. 나의 인자로 사회의 재성을 불러오는 사주. 나의 인자 비식재관인. 일지에는 식이 있고 뭐 시주에는 뭐 인성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뭔가로 사회에 있는 재성을 또는 운에서 들어오는 재성을 불러오는 사주들인데 요 마무리 시간은 요 사주를 좀 몇 개 훑어드리면서 어떻게 활용된 사주인가 하는 형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 재성을 불러오는 사주 요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인성 파트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공연기획 실전 사주 6개 정도를 좀 간략하게 한번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저하고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그 나의 인자로 사회의 인자를 가져오는 것. 가져온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가져온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취향에 따라 다르게 써도 돼요. 가져온다가 아니라 뭐 연결한다, 연계돼 있다, 뭐 이런 형태로 보면 되겠죠. 가령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와 북경시는 연결돼 있다. 그럼 북경의 경사는 서울시의 경사, 서울시의 경사는 북경의 경사. 우리나라 지자체 어느 지역이 미국 행정부와 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무슨 교류를 맺었다. 그랬더니 미국에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해당 사항이 같이 끌려가더라. 합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관계성을 가지게 됐다는 뜻과도 같은데 관계성이 서로 강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가령 우리나라는 한미 공동 군사 협약을 맺고 있죠. 가령 우리나라는 한미 군사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 한미 군사 조약을 맺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미국의 적은 우리의 적, 우리의 적은 미국의 적. 미국을 침략하거나 미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나라는 자동으로 우리의 적, 우리 군대도 걔가 적이야. 한편 먹은 거야. 우리는 군사 협약을 맺었으니까. 장점은 우리보다 더 힘이 센 미국 형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인 거고, 단점은 미국 형님이 아랍에 있는 깡패들 혼내주러 갈 때 우리도 반드시 쫄랑쫄랑 따라가야 된다. 뭐 이런 형태들 같은 거죠. 야, 큰형님이 집합명령 내리셨다. 얼른 가자. 근데 만약에 한미 군사동맹을 안 맺었으면은 아유, 우리 옆집 형님은 왜 저렇게 맨날 싸움하러 다녀? 야,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얌전히 있자. 뭐 이럴 수 있는데 안 그런 거야. 옆집 움직이면 이제 야, 옆집이 지금 연장 챙긴다. 야, 우리도 연장 챙겨야겠다. 좀 있으면 연락 오겠다. 뭐 이런 거 같은 거. 이게 합으로 연결돼 있으면 관계성을 가진다. 그러면 마치 이런 것. 내 사주가 사회와 연월일시에서 다양하게 합을 이루고 있으면 사회의 움직임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명 흔히 말하는 그 기업 경제가 나빠지면서 암흑의 건설사가 망하면서 협력업체 500개가 연쇄 부도했어요. 뭐 이런 것 같은 거. 어떤 사람들일까? 합 많이 걸려 있는 사주. 합 많이 걸려 있으면 사회적 영향력이 어떻게든 나한테 영향을 미치다. 그러면 뭐 부모의 환경, 회사의 환경, 뭐 국가사회의 환경이 합으로 연결돼 있으면 장점이면 나한테 장점으로 영향을 미치고 단점으로 나타나면 단점으로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같은 거죠. 그럼 산속에 혼자 들어가 돛 닦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제일 유리할까? 합 안 걸린 사주. 연쇄 부도 날 때 어떤 사람들이 무사할까? 합 안 걸린 사주. 합 안 걸린 사주. 격각 걸려 있으면 옆집이 굶던 말든 나는 먹을 수 있다 같은 거예요. 합 걸려 있으면 옆집과 내가 합이 걸려 있으면 옆집이 굶으면 나도 가서 그 사람 굶지 않게 해줘야 돼. 평준화 시켜야 돼. 평준화 시켜야 돼. 뭐 그런 형태. 사회의 식상과 나의 재성이 연결돼 있으면 그들의 재주와 능력이 나의 재물과 연동돼 있다. 그러면 그들이 도식 걸리면 나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가서 얼른 그들의 문제를 풀어줘야지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연결돼 있어요. 무의식에서 다 연결돼 있거든. 우리는 나는 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무의식에는 다 같은 연결. 마치 파도들이 이렇게 나는 A 파도, 나는 B 파도, 나는 C 파도 이러고 있지만 그 밑에 바다라는 거대한 물로 연결돼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자, 사주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 사회의 재성을 가져오는 사주 6개를 한번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가끔 얘기한 이분이 공연기획자 사주신데 예전 한 5년 전에 상담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나네요. 공연기획자신데 갑오일주세요. 일지의 상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주를 부리시는 분이세요. 사회가 정관격이에요. 보통 이렇게 정관격의 재주를 부리시는 분은 혼자 알아서 공연하시는 분일까 아니면 보통 관하고 같이, 왜냐하면 관제 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죠. 뭐 아무개 지자체와 함께, 아무개 무슨 재단과 함께, 아무개 회사의 후원을 받아서 그런 형태가 되죠. 상관 경관이 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데 스스로 자신의 상관기를 인성으로 이렇게 억제를 하고 있죠. 냉각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냉각수가 나한테 있죠. 내가 나대면 사회에서 나를 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때리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사주가 이렇게 되면은 누가 지금 나를 냉각시키는 거야? 옆에 동업자가, 내 아랫사람들이. 보통 이런 경우를 사주에서는요, 연월을 윗자리라 그러고 일시를 아랫자리, 일주는 동등자리, 시주는 아랫자리, 월주는 내 윗자리, 먼저 간 자리, 위에 윗자리는 위에 먼 자리, 뭐 이런 형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시주가 내 아랫자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아랫자리에 상사가 들어있으면 내가 어린 상사의 지시를 받을 수도 있죠. 자식이 막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죠. 아, 아버지 좀 담배 좀 끊어요. 뭐 이러면, 아유, 우리 아들이 무서워서 담배 끊어야겠다. 이러면 왜 자식이 상전이잖아. 그럼 자식이 상전. 자식이 상전. 아랫자리에 겁재가 있으니까, 비견겁재가 같이 일하시는 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겁재가 있으니까 나쁜 거 아닌가요? 아, 선입견 버리세요. 제발 선입견을 버리세요. 겁재는 나쁜 놈이다 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내 인생에서 겁재는 나쁜 역할을 합니다. 왜? 이 우주는 어떻게 이 자동 프로그램이 걸려 있냐면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믿고 있는 것을, 네가 신념으로 가진 것을 더욱 확신시켜 줄게 라는 식으로 우주 알고리즘이 짜여져 있거든요. 내가 믿는 것만 보여. 내가 믿는 것만 보이고 내가 믿는 현상은 더욱 가열차게 나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머리 검은 것은 걷어서 키워서는 안 돼. 겁재는 나쁜 놈이야 라고 이렇게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신념이 굳어질 일들이 계속 내 눈앞에 보이고 그 신념은 더욱더 굳어지게 되고 악순환을 가게 된다 그러죠. 이게 저기 무슨 알고리즘이냐면 저 유튜브 알고리즘하고 똑같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내가 믿는 신념의 동영상들이 점점 진하게 나한테 다가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지역 사람들은 나쁜 놈이야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지역 인간들은 상종해서 안 돼. 그러면 그 지역 인간들과 상종하지 않을 이유들의 유튜브 알고리즘이 계속, 아니 이게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 너의 생각은 잘못됐어. 생각을 바꿔봐 해가지고 반대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잖아. 안 그래. 광화문에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합시다. 그러면 내가 광화문에 나가서 데모를 해야 될 이유의 동영상들이 계속 나타나. 내가 신념이 진보면은 진보의 글들이 나타나고, 내가 신념이 보수면은 점점 더 나를 보수의 극단으로 몰 정보들이 계속 나타나요. 명리도 마찬가지야. 명리도 겁재 나쁜 놈이다. 그러면 내 눈앞에 계속 겁재가 나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만 계속 나한테 상담을 하러 오고 내 주변에 그런 것들만 보여.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이게 겁재가 편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겁재가 나의 행동을 서로 다른 사람이지. 그러니까 갑화 을의 관계는, 겁재의 관계는 이거예요. 내가 못하는 건 걘 잘해. 내가 잘하는 건 걔는 못해. 내가 안 될 때 걔는 잘 돼. 내가 잘 될 때 걔는 안 돼. 내가 들어갈 때 걔는 나와. 나는 이쪽 취향인데 쟤는 이쪽 취향이야. 둘이 합치면 완벽. 근데 합치기가 쉽지 않아.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우린 서로 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죠. 겁재하고 이게 둘이 밥 먹으러 가면 나는 짬뽕, 얘는 짜장 뭐 이럴 거 아니야 이제. 같이 비견이면 나는 짬뽕, 나도 같은 거 뭐 이런 거고 이제. 그러면 나하고 단점과 장점을 음양이 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못하는 건 걔가 잘해. 걔한테 맡기면 되고, 내가 잘하는 건 걔가 못해. 그럼 걔가 못하는 건 내가 하면 돼. 둘이 합치면 완벽. 나는, 이게 일명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한석봉과 그 어머니의 관계는 겁재 관계야. 둘이 비견 관계였으면은 허난설원이어야 돼. 한석봉 어머니가 글 잘 쓰는 문인이고, 그랬더니 그 아들도 막 글씨를 잘 써. 그게 비견 관계고, 아니야 근데 어머니는 떡을 잘 썰어.
자식은 글을 잘 쓰고. 그럼 이게 겁재관계야. 어머니는 떡을 썰어서 돈을 벌 테니 너는 내가 번 돈으로 글을 읽거라. 이게 상호 보완이잖아. 제가 얼른 글을 읽어서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어머니 효도시켜 드릴게. 이게 그잖아. 자, 그러면 이런 사주는 사람을 잘 둬야 한다.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의 의식 지수를 좀 얘기를 하자면 의식이 성장해 있는 사람들은 겁재를 잘 활용해요. 이 의식 성장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겁재 때문에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해. 내가 가서 1등 할 수 있었는데 왜 아사다마오 입장에서 김연아가 겁재잖아. 왜 내가 나간 대회에는 김연아가 자꾸 나오는 거야. 김연아만 없으면 내가 1등인데. 근데 그 김연아 때문에 아사다마오는 미친 듯이 연습을 하여 둘이 같이 기량이 동반 상승을 했다.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이 둘이 상생을 하면은 완벽해진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이거야. 이 사주는 요 시지의 편인이니까 개인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요 시지의 편인을 엿다 올렸어. 사회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개했어. 그쵸? 나의 개인적 아이디어잖아. 시지, 가장 개인적인 자리. 사주의 가장 비밀스럽고 개인적인 나만의 자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 동네가 전부 수기운인데 요 안에 화기운 딱 들어있으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차분하고 조용하고 얼어붙어 있는 사람인데 내 마음 한껏 비밀스러운 곳에 열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특정한 조건을 맞추면 내 마음의 열정이 팍 솟아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가장 개인적인 생각이죠. 편인이니까 독특한 창의력 정도 무궁무진한 속을 알 수 없는 편인의 아이디어를 천간으로 올렸는데 가공했죠. 맞죠? 편인을 가공했죠. 이렇게. 원하는 편인, 가공해서 올린 건 정인. 그러면 원래 원하는 매니아적인 대본. 근데 사회에 올릴 때는 대중적 대본. 이렇게 좀 각색을 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올려? 관을 통해서. 그러면 국가 자리에 있는 돈이 붙어. 그럼 이 정관은 뭐야? 내 아이디어 올리면 국가 지원 받아주는 정관기관이다. 그래서 저한테 사주 상담을 하셨던 이분이 이제 공연 기획자신데 이분이 자기가 공연을 하면은 우리를 지원해주는 단체 기관이 있어서 그 기관에다가 내 기획안을 올리면 그 기관에서 국가 예산을 받아준대 이렇게. 그럼 그 국가 예산을 받아서 내 아래 것들, 내 상관들, 내 식신, 내 상관들이 공연을 할 수가 있대. 나 언제나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더라. 천간에 무기토 움직일 때, 천간에 무기토 들어올 때와 다음에 지지에서 무기토가 실체적인 힘을 가질 때. 그럼 언제일까? 임묘진사오미. 뭐 이런 형태로 올 수 있겠죠. 지금 지지에서 해자축 들어올 때는 얘가 비리비리하죠. 지지에서 해자축 들어올 때 얘가 비리비리하잖아. 그 대신 뭐가 강해? 인성이 강하죠. 그러면 이분은 지지에 해자축 들어올 때 열심히 글을 써놓으면 되겠지. 작품 써놓고. 임묘진사오미서부터 이제 슬슬 천간의 요 관성, 요 편제가 힘을 얻기 시작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어떤 작가분들 그런 분들 있어요. 뭐 열심히 불후의 명작들을 막 썼는데 안 팔려, 안 나가, 히트도 안 쳐. 근데 몇 년 지나서 내 옛날 작품이 확 나가. 그 걸그룹 중에 그 누굽니까? 뭐 브레이브 걸스인가? 군부대 가서 공연해가지고는 역주행. 뭐 몇 년 전에 안 떴는데 그렇게 군부대 가서 흔들 땐 안 뜨더니 그게 다시 확 뜨더라. 그게 다 운 탓이다. 운 탓이다. 뭐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자, 공연기획자 사주다. 인성으로 편제 불러오는 사주다. 요게 요 인성을 요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요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나만 쓸 거야 하고 올렸더니 먼 곳에서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좀 사이즈가 작아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요렇게 올리면은 사회의 공적 장소에 내 아이디어를 올린 거죠.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 내 아이디어를 공개. 정관을 통해서. 그랬더니 돈이 붙어서 지원을 받는데 이렇게 되면 공적 지원이죠. 이렇게 되면 개인적 지원. 이렇게 되면 공적 지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다음 또 하나. 요 간목이 개수나 임수로 이렇게 계속 수생목을 받으면 이런 형태의 사주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나무에 물 주고 있잖아. 성장 안 하면 어떻게 돼? 썩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적관의 지원에 안주하여 가만히 있으면 썩는다.
이게 관이 지원해 주는 거잖아. 관인상생이잖아. 이렇게 관성이 인성 활용해서 나 물 주고 있는데 그 인성의 원천이 어디냐 하면 요 동네가 아니고 요 동네잖아. 인성의 원천이 요 동네면은 국가 지원 받아서 양육되고 있는 사람이고 여기에 있으면 내가 창작 활동을 하기 때문에 관에서 나를 밀어주고 있는 형태가 된, 이해되시죠? 이분은 그런 삶을 아주 잘 살고 계시다. 그리고 자기의 사주도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이 사주가 만약에 여자인데 주부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원래 이 사주 오리지널 남자인데 여자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이왜 남편이겠네? 이런 게 있어요. 남편이 요 동네에도 있고 요 동네에도 있잖아요. 만약에 사주를 봤을 때 이거 아닌 걸로 치면. 근데 요 동네 남편은 영 아닌 이거 만나면 안 되겠다. 여기 비겁이 가득해. 이거 내 남자가 아니야. 공용 남자야. 요 동네에 내 남편 있다. 그러면 젊은 여자분이 만약에 이런 사주를 들고 오면은 직장 다니면서 결혼하시오. 결혼하고 나서도 일정 기간 직장 다니시오. 그래야 얘가 직장, 얘가 남편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직장 안 다니고 결혼했어. 그럼 이게 남편이야. 직장 안 다니고 일찍 결혼했어. 이게 남편이야. 이게 남편. 그러면 첫 번째 만난 남편 나를 너무 힘들게 결혼하고 났더니 왜 이런 남자가 자꾸 내 눈에 나타나는 거지? 뭐 이런 형태가 나타나. 이런 피곤하잖아. 그렇죠? 자, 아무튼 이게 여자다 그러면 이게 관인상생 받는 사주죠. 관인상생 받는 사주인데 남자한테 관인상생을 받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종종 이게 지지해서 남편을 까거나 무시하거나 뭐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자식난이 철들어가지고 내 행동을 좀 자제를 하여 남편의 지원을 금생수로 얻어냈는데 자식이 친구다. 엄마 화장품 다 내 거, 엄마 옷 다 내 거, 뭐 엄마 돈 다 내 거. 원래 이게 자식 자리에 겁재가 있으면 이게 자식이 겁재인데, 그렇죠? 원래 이런 게 있어요. 그 자식 자리에 겁재가 있으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죽어서 내 유산 받는 자식이 아니라 나 살아있을 때 내 유산 받는 자식.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뭐 자식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닙니다. 남한테 쓰는 것보다 자식한테 쓰는 게 낫지. 보통 교육비 많이 들어가는 자식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요 을목과 나는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을목과 나는 생각을 공유해. 종류는 다르지만 같은 인성을 갖잖아. 같은 인성을. 이 을목은 해수인데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죠.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는 사람이고 나를 장생시켜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는 사람이다. 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죠. 이 수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오화의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인성과 식상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인성과 식상이 함께 있다는 뜻은 이 인성 에너지와 식상 에너지가 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양쪽에서 힘이 오기 때문에 한쪽으로 힘이 팍 기울어지는 것보단 두 힘이 공존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같은 거예요. 두 힘이 공존하는. 자전거로 치면 오른쪽으로 넘어지지 말고 왼쪽으로 넘어지지 말고 오른쪽과 왼쪽을 조절하여야지 계속 갈 수 있다. 그러면 배운 것을 써먹고 써먹으니 배우고 배운 것을 써먹고 써먹으니 배우고 지속적 자기성장. 지속적 자기성장하는 직업들은 어떤 직업들일까요? 계속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사주. 내일은 뭘 가르칠까? 6개월 연습하고 6개월 공연하는 연극배우. 뭐 바이올린을 매일 연습하고 저녁에 가서 공연을 하는 사람. 매일 새로운 그 기획안을 만들어서 연구하고 그걸 발표하는 사람. 직업 자체가 인성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직업 자체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는 뭐 종교인, 뭐 문화예술가, 창작적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직업이 공부잖아. 직업하는 것도 나를 성장해야 되는 일들이죠. 근데 이 인성이 잘못 쓰는 경우들은 인성을 자기 성장으로 쓰지 않을 경우. 그래서 적당한 혜택을 받고 안주해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적당한 혜택 받고 안주해버리면 이게 도식돼 버려요. 내 재능을 쓸 수 없게 되다. 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죠. 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다 지금 써놨습니다. 유금 기관을, 정관기관을 통해서 무토 투자금을 모은다. 무게합화 작용은 투자 유치로 상관이 움직인다. 투자를 받으니까 내가 활동을 할 수 있다. 무게합화니까, 그쵸? 이 사주가 만약에 지지에 화가 한 방울도 없다 하렴. 지지에 화가 한 방울도 없다. 화가 전혀 없다. 그러면 무게합을 했어. 무게합화라는 거는 무토와 계수가 만나서 합성 추출물인 합성화가 생겼다는 거야. 그 화가 정화인지 병화인지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어. 합성화가 생겼는데 지지에 오화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그 화가 일로 모인다는 소리죠. 양동이가 있다는, 불양동이를 있다. 없으면 그냥 흘러내려서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받쳐지지 않아서